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거리로 많이들 나오셨는데,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발언이 논란이 돼서 저희가 좀 오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다. 그런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 투쟁으로 변했다. 선생님들이 노동자임을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교육 현장이 망가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이제 선생님은 신성한 직업이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예. 그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닌 것인가? 예. 일단은 신성한 직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신성한 직업이라고 해놓고 대접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신성함이 맞는 것인가,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직업은 신성하죠. 네. 네, 모든 직업은 다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데 특별히 교육자만 더 신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성직자는 신성이죠. 말 그대로 신성. 네. 가톨릭 방송이니까 네. 우리 신부님들 아주 신성하신 분들인데, 신부님들한테도 노동 3권이 보장돼야죠. 네. 예, 그럼요. 예. 이렇다면은 뭐 교구에서 뭐 노동 착취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모두에게는 이제 돼야 되는 거고, 이제 팩트를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근로자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노동조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노동조합법에 4조에 보면 근로자의 정의가 있어요. 예,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예. 임금을 받으면은 근로자, 이제 이거 노동자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은 임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으시죠. 우리 앵커께서도 임금 받잖아요. 그렇죠. 근로자, 노동자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근로자고 노동조합을 이제 결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이게 1999년 1월 2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려 24년이나 된 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정 이유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방안을 존중한다.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998년에는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좀 생뚱맞은 얘기가 나왔는지. 교원 단체를 겨냥해서 한 발언을 하다가 사실관계가 다른 발언을, 틀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이네요. 예.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다 노동자로 바라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세계 교사노조 연맹체가 있습니다. 교육 인터내셔널, 뭐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 그래서 EI라고 부르는데 178개국의 교사노조 383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3,200만 명의 회원 규모를 자랑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178개국이면요, 그냥 웬만한 나라에는 다 거의 교사노조, 거의 전 세계에 교사노조가 있고, 이들이 다 노동자로서 근로 뭐 이제 노동 3권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장을 받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 노동 3권에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등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 행동이 금지되고 파업, 태업 등의 재행위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9월 4일에 있었던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 혹은 공교육 정상화의 날은 연가를 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미 여기에서부터 조금 많이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어제 보니까 교원 단체들이 많이들 반발을 했더라고요. 노동이란 단어 얼마나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비판을 했더라고요.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 지진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제명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총련이 어떤 단체인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일본에 사는 북한 사람들 단체죠.
그래서 지금 뭐 친북 단체다, 반국가 단체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반국가 단체라는 게 판례로 좀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총련이 좀 이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일본에는 한국인도 있고요. 북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귀화를 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귀화를 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은 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에 단체가 조총련이고 이제 내 정체성은 한국인이다. 남조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민단에 이제 소속이 되는 거죠. 예. 두 단체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경쟁 관계에 사실 있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총련에 대해서는 좀 성격을 규정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총련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실제 간첩들이 포섭이 된다든지 공작 자금을 받는다든지 북한에서 조총련을 통하고 조총련에서 이 남조선에 이제 간첩을 보내기 위해 포섭하는 자금이 오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을 규정하기가 애매한데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반국가 단체로 되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이 된 부분이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윤 의원이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초청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왜 갔던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역사적 맥락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조총련하고 민단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남북한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남북한이 화해 모드다. 화해 협력 모드고 뭐 같이 만나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민단하고 조총련하고도 같이 만나서 체육대회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러다가 이제 남북한이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면은 거의 이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경색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서로 좀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꽤 오래됐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북한도 반국가 단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대화를 해야 될 때는 대화도 하는 거고 뭐 이를테면은 좀 경쟁을 하거나 뭐 심지어는 국지전을 벌이거나 뭐 천안함이나 뭐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뭐 해상에서 막 싸우기도 전쟁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좀 어렵게 좀 봐야 될 것 같.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간토 대지진과 관동 대지진이라고 네. 불렸던 이거가 이제 100년에서 추모 이제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 관동 대지진은 벌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1923년이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한 5만 명이 그냥 많이 사망했죠. 정말 4만 명 이상이 그냥 불에 타 죽었어요. 엄청 슬픈 일이라서 일본 사람들도 이거를 추모를 하고 있고 그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수천 명이 희생을 당했고 네. 그때 중국 사람도 희생이 당했고 그런데 그때는 남조선, 북조선, 남한, 북한이 없었던 때예요. 사실 네. 그러면은 이런 행사는 민단이든 조총련이든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니까. 일제시대에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가 좋았으면 같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거는 북한은 이 관동 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일본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학살이 의도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조선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그거를 뭐 이렇게 우익들이 막 저질렀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예. 한국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뭐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도 지금 비슷한 기조였고 네. 북한은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조총련 중심으로 그러니까 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간토 대지진 희생자를 추모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총련이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의 이제 해명에 따르면은 조총련뿐만이 아니라 한 100여 개 단체 여기에는 일본 현지인들도 많이 가담해 있어서 이거에 학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들도 다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조총련이 원 오브 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이게 이렇게 좀 민감한 상황이고 그런데 좀 정무적인 판단이 그렇게 안 됐을까 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좀 아니했다 나이브했다 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논란입니다. 추모식에서 이제 조총련 간부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했는데 윤 의원이 이제 이 발언을 듣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거, 자리를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이게 본인이 알리바이 이런 일이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아니면은 본인이 연단에 서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아까 전에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 추모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정정을 한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주목받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이하게 그냥 듣고만 있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그러면 북조선한테 지금 북조선이 네. 북한이 나만 욕하는 이 자리에 우리나라 국회를 대표할 국민을 대표하는 네. 국회의원이 가만 듣고 앉아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문제 소지가 있어요. 문제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이했고 그거를 이거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였잖아요. 이 행사 참여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별 문제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웬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북한 조총련 계열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이런 것들하고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이런 뭐 강제 노역 이런 것들에 이제 항의하는 양심적인 일본의 지식인 아니면은 북한 조총련에서도 왜냐하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연대 활동을 벌여왔던 것도 사실인데 국회의원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정무적인 판단이 전체적으로 안 됐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윤 의원의 행사 참석에 대해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미향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이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만 이념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 통일부 과태료부가 이런 거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미향 의원의 주장은 거기에 이제 참여한 행사가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100여 개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단체도 있고 중국에도 이제 중국인 희생자가 있으니까 중국 단체도 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총련도 있었고 그리고 조총련 관계자를 따로 접촉한 일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이거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는데 지금 중앙일보가 뭐 단독 보도라고 오늘 오전에 한 거 보면은 윤미향 일정표엔 조총련 조선학교 지원 시위 가겠다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조총련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거나 이거를 몰랐을까 아니면은 조총련의 지원 시위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상징성을 좀 몰랐을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상황을 좀 안이하게 봤다라는 거고 이게 현행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는 제가 좀 판단하기 애매하지만은 규정을 엄격하게 따지면 어쨌든 스치기만 해도 현행법 위반이죠. 이거는 현행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과태료 대상이니까 뭐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은데 절차에 따라서 부과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같이 좀 추모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남과 북이 저기 일본에서까지 갈려가지고 이거를 누가 참여를 했네 안 했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고 이거 좀 전체적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맞서 싸우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언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발언 윤 의원 겨냥한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윤 의원을 겨냥한 것이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 관계자가 굳이 제게 묻지 않아도 왜 그런 메시지인가 나왔는지 잘 알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조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 가치를 정면 부정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 봐야죠.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혜영의 뉴스 공감,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